50의 지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우리의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막연히 나이가 들면 나라에서 기초연금이든 뭐든 돈이 나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퇴직을 하게 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담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도 심각한 청년 실업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50대 이상 시니어들을 받아주는 곳은 일부 정부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재취업이 힘든 시니어들 중 일부는 의욕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가진 돈을 무리하게 투자해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했다가 결국 인생을 망치고 노후를 비참하게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베이비 부모라고 말하는 5060 세대들은 부모와 자녀 둘 다 책임져야 하는 세대이기도 한데요. 은퇴를 앞두고 무리한 투자를 한다든지 주식 창업으로 실패를 하거나 자녀를 위해 무리한 교육비 지출이나 결혼 비용, 주택담보대출을 했을 때는 노후가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를 비참하게 하는 최악의 선택 6가지를 알려드리고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후를 비참하게 하는 최악의 선택 첫 번째는 과도한 보험료입니다. 보험은 사회적 차원에서 보자면 질병, 재해나 기타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손해나 손실에 대비하여 미리 돈을 모아 재산을 형성한 후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정액 혹은 실손으로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거나 손실을 보존하는 경제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큰일이 생겼을 때 혼자서는 그 손해나 손실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큰 돈을 만들고 그중 큰일이 생긴 사람에게 그 돈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험이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을 대비해서 다수 보험 소비자가 확률에 따라 상호부조하는 시스템이고 이것을 관리하는 보험회사의 직원을 평생 먹여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노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기는 매우 힘들 뿐더러 사고가 발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는 과도한 보험료는 노후 준비를 매우 힘들게 하기 때문에 각자 목적이 다를 수 있고 경제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보험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최소 3에서 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리하지 못한 은행 부채입니다. 60세가 넘어서까지 빚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은퇴를 하게 된다면 고정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을 매월 은행 대출 이자를 갚는데 써야 하기 때문에 생활 수준을 형편없이 하락시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지만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부채의 부담은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은퇴를 앞두고 본인의 자산과 부채 규모, 대출 금리, 상환기간 등을 점검하고 은퇴 전까지 부채를 어떻게 갚아나갈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현금 자산이 없다면 부동산 규모를 줄여서라도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부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 부채는 반드시 제로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는 자녀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나라 5060 세대들의 가장 큰 리스크이기도 한데요. 자녀 지원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부모의 80% 이상이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지출하는 비용이 약 3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현재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예상했는데요. 여기에 자녀 결혼 비용, 주택 마련 비용, 해외여행 연수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1인당 4에서 5억이 훌쩍 넘게 되죠. 더욱이 자녀가 사업이라도 시작하게 되어 사업자금까지 지원한다면 우리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도움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도움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식에게 과도하게 투자하다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드시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한계를 짓고 스스로 독립하도록 선을 정하는 것은 부모, 자녀 모두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이며 행복한 노후를 위해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반으로 줄이시고 나머지 반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은퇴 후 목적 없는 쉼입니다. 이 이야기는 은퇴 이후에는 무조건 쉬겠다는 개념을 버리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꾸준히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라는 뜻인데요. 100세 시대의 장수 리스크는 생각보다 큰 리스크입니다. 100세 시대는 오래 일하는 것만큼 확실한 은퇴 준비가 없습니다. 일의 가치는 생각보다 크며 일자리는 금전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도 크게 도움이 되죠. 은퇴 후에는 사회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은퇴 이후에 단순히 돈을 버는 활동보다는 평소 하고 싶었던 일, 인생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적으로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 분들도 자원봉사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반드시 본인의 사회적 역할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평생 현역으로 활동하고 싶어도 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취업하려는 젊은이들도 넘쳐나는데
은퇴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재취업이 안 된다고 조급한 마음에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은 2021년 기준 23.9%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쟁도 워낙 치열한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저임금제나 코로나19로 타격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준비 없는 창업은 실패할 위험이 큽니다. 젊은 시절 취업을 하기 위해 긴 기간의 교육과 노력이 필요했듯이 노후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사전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며 재취업을 잘하려면 퇴직 전 5년 전부터 일자리는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장기간의 은퇴 계획을 세우시고 퇴근 후와 주말을 활용해서 10년 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자기개발의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양한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니어들의 경우 재취업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 재취업 정보는 주변 인맥을 이용해서 얻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두터운 인정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거 계획은 문화시설, 편의시설, 의료시설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까지 고려하시고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비싸고 작더라도 도심에 생활할 것인가, 수도권으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전원 생활을 위해 귀농귀촌을 할 것인가를 고심하는 것은 은퇴 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강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관리죠. 건강은 건강할 때 관리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으로 꾸준히 관리한다면 노년의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100세 시대의 은퇴자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특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증가로 효과적인 만성질환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활습관병인 성인병은 식습관, 운동습관, 음주, 흡연 등과 같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병입니다. 50대부터는 만성질환이 나타나는 시기로 50, 60대 건강관리가 100세까지 건강한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하며 의사들은 운동의 효과를 보려면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부동산 리스크입니다. 시니어들에게 주택은 최후의 보험이고 안식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섣불리 집을 팔아서 현금화하거나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집을 담보로 잡혀서 사업이나 창업을 하거나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퇴 노후의 최고의 가치는 안전이죠. 최악의 경우에는 최후의 보험인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일 충분한 노후 자금이 없다면 차라리 집의 크기를 줄여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던 작던 집을 줄여서 노후 자금을 만들게 된다면 함부로 투자한다든지 매달 조금씩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지 마시고 연금 가입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정기예금 같은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에 분산해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